오늘의 건프의 영화책은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카잔차키스 작가죠.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인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책 하면 탑10 안에 꼭 들어가는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저도 거의 한 10년 전 그렇게 읽었고 다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무기력할 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대락의 줄거리는 나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으로 들어가려는 항구에서 60대 노인인 그리스인 조르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섬으로 들어와서 석탄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일종의 조르바는 건설 현장의 십장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그 크레타 섬에서 일어나는 그 숙소 여관 주인인 프랑스인 여인과의 어떤 이야기도 있고 과부와 얘기도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그런 행동들,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석탄 사업을 해서 실패하는 그까지가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대단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주인공과 조르바가 나누는 대화가 거의 주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가 바라보는 조르바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식인의 어떤 먹물 같은 캐릭터고, 조르바는 자유로운 영혼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약간 판타지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중년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시청률도 잘 나오죠. 그게 사실 그냥 그 현실의 삶에 치여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뭔가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약간 로망 같은 거죠. 그런 바램이 투영된 프로그램이라고 어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조르바도 사실은 그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은 먹물같이 아니면 현실의 직장의 어떤 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냥 이 둘의 만남도 굉장히 우연적인 만남이지만 그렇게 현실에 떠돌면서 살아온 그 사람이 앞뒤 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판타지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실제로 만난 인물이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물에 대한 어떤 동경이라든지 로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나라는 존재는 지식인이고 하늘을 나는 새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와 뱀 얘기가 잠시 나오는데, 예. 먼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새의 어떤 존재가 지식인의 먹물 캐릭터라면 조르바는 뱀의 캐릭터입니다. 예. 온몸을 대지와 접촉하면서 기어다니죠. 예. 그런 경험과 그리고 대지의 어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조르바의 캐릭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캐릭터는 현재의 어떤 삶에 집중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삶은 계속 들여다보거나 자세히 보게 되면 미생물도 보이고 벌레도 보이죠. 하지만 내가 당장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고 그 물에 미생물이 있냐 없냐 뭐 벌레가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 나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안들을 어떤 따지고 분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그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녀대사의 물 같은 거죠. 저도 불만제로 같은 프로그램들 못 보는 게 사실 알고 나면 먹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따지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못 사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삶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충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보지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캐릭터죠, 조르바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에게 사랑을 하며 지금 내가 배가 고프구나 하며 그 당장의 어떤 그런 삶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그 삶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최대한 집중해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조르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자유에 대한 얘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어릴 때 조르바의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자신이 버찌를 굉장히 먹고 싶어 해서 이렇게 조금씩 사다 먹었는데 너무 애간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의 돈을 잔뜩 훔쳐서 버찌를 그냥 엄청 사다가 그냥 한꺼번에 엄청 먹게 됩니다. 그 버찌를 막 이렇게 한 박스 막 마구마구 먹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버찌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욕망과 욕구, 뭐 유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질리도록 해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물질에 대한 자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약간 여성을 대상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문장 자체도 그렇게 막 유려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친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조르바라는 캐릭터와 굉장히 또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영혼은 행동하고 그리고
지금을 중시하고 지금의 삶에 충실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 둘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점들이 잘 부각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 히라빈 조르바라는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영화인 것 같은데 안소니 킨이 조르바라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여기에 과부를 좋아했던 마을의 한 남자가 자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영화에서는 그 나라는 주인공이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면서 죽는 걸로 그렇게 또 그려져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 과부를 약간 마녀 사냥해서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이는 장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프랑스인 그 호텔을 운영하는 그 주인공 여자가 죽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다 탈취해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지금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조르바와 그 나라는 주인공이 해안가에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르바는 그 악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죠.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그게 악기 이름이 뭐더라? 순투르? 아닌데? 그 어쨌든 이렇게 현이 막 있고 그거를 뭔가로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방식의 악기인데, 인도나 이런 쪽에 저기 뭐죠? 인도가 아니라 저기 어디야? 아랍권에서 어쨌든 사용하는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도 있고, 그리고 조르바는 막 이렇게 흥이 나면 노래를 하기도 하고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그 조르바가 춤을 추는 장면 그게 마지막에 음악과 함께 굉장히 약간 뭐라죠? 사업은 말아먹고 실패한 얘기지만 둘은 즐겁게 춤을 춥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요?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말아먹었지만 우린 또 다른 삶을 또 살아가면 돼. 뭐 또 망할 수도 있지. 뭐 그런 어떤 용기를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르바는 굉장히 호색한 애다가 사실 마음대로 사는 약간 캐릭터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뭔가에 얽매여 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와 뭐 분석 규율과 뭐 이런 것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이 조르바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일종의 로망의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읽었을 때 어떤 그런 감동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은 떨어지지만 그게 아마 더 현실화돼서 그렇겠죠, 저도. 하지만 여전히 힘을 주는 삶에 무기력하거나 뭔가 존재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 때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책에 비하면 청설모를 보고 개가 짖고 있습니다. 청설모가 꽤 많습니다. 여기 매봉산입니다. 조르바보다 영화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이미지가 되게 각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훨씬 좋다. 책도 보니까 이번에 다른 버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 나를
열린 책들에서는 열린 책들이 가장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두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목.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에서 보면 어떤 곳에서는 대장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서는 보스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열린 책들의 그 약간 노란색 바위 같은 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 책은, 예, 가장 많이 읽히고 있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거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인 조르바였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나? 이 작가는 해외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느낀 점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지만 천상의 두 나라라는 카잔차키스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예. 그 천상의 두 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본인이 느낀 그런 얘기들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굉장히 약간 붓다 얘기도 이 조르바에서 나오지만 약간 그런 동양 철학이라든지 약간 구도자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주인공도 그렇죠. 네. 책을 보고 생각이 많고 그냥 지식인의 구도자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르바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죠. 가부를 그냥 누른 것은 죄악이라고. 여자가 잠자리를 원하는데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자를 약간 대상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읽으면 굉장히 약간 거부감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멋지고 책 자체도 삶에 힘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카르페 디엠이라고, 지금을 살아라. 뭘 따지고 그러냐, 뭘 자세히 보려고 하느냐, 그냥 모르고 행동하고 그 경험치를 쌓아서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조르바입니다. 조르바라는 캐릭터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보이고 지금 내가 만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겁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조르바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라,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곧 행복이다. 그리스인 조르바였습니다. 안녕.